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주말 사이 이란 폭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사실상 현실화됐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무섭게 오르던 주식이 무섭게 내려가면서 우리 자산시장에 직접적인 파장을 주고 있어서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급하게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부터 엄청 네. 바쁘셨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여러 군데 요청이 왔는데 다 거절을 했고요. 너무 바쁘셔서 분석이 필요하셨나요? 아니요, 분석이 아니라 제가 뭐 또 준비하는 강의가 있어서 강의 그러셨구나. 준비하느냐고. 예. 일단 그거보다는 저 주말에는 되게 그냥 편하게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장이 열렸으니까 네, 블랙 그쵸. 튜스데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네. 주말부터 오늘 사이 일단 그쵸.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 봐요.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 끝날 무렵에 이미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 네. 중동 시간으로 이제 낮 2시, 12시? 네. 이란 시간으로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금요일 미국 시장의 마지막 끝날 무렵에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걸 이미 눈치챘던 일부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조금 더 팔았던 것 같고,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그 역대급 매도가 나왔죠. 코스피 쪽에. 네. 거의 한 8조 가까이 이제 매도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거의 안 빠지고 이제 잘 네. 지켰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후에 토요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충격이 올 거다라는 이제, 다행히 3월 2일 날 쉬니까 괜찮겠지. 네. 이런 안도감도 좀 있었는데, 3월 2일 날 막상 열린 일본 시장도 그닥 많이 안 빠졌었고, 그다음 많이 안 빠진. 한 1%대 정도 네. 하락했죠. 1.5% 정도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오늘도 뭐 하락은 이제 1.5%대 그 이제 월요일에 하락을 하고, 네. 오늘도 한 2%대 정도 하락하고 있긴 한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우리는 원유의 70%, 일본은 90%를 그쪽에서 받아오니까 그쪽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원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반영이 있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아시아 시장에서 현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뺄 수 있는 시장은 일본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베트남 시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뺄 수도 없고, 중국은 또 자금을 빼오기 되게 힘들게 되어 있는 그렇죠.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과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죠. 특히 우리 시장이. 그렇죠. 예.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리가 조 단위로 팔아도 지금 뭐 오늘 많이 빠져서 뭐 7, 8%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네. 7, 8%를 빼고 이 정도로 뺄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시장이죠. 예.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 자금을 빼려면, 네. 조 단위로 빼려면 시장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나쁜 별명이긴 한데 외국인들의 ATM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지금 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계속 폭락을 할 거냐. 근데 이걸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뭐냐. 네. 중동이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뭐 유가 올라가고 금리 뭐 떨어뜨리기 어렵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은 쭉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못 내려가니까 그러면 시장은 또 안 좋아질 거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장기화될 때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오펙 회원국들이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증산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갑자기 튀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량을 또 늘리면 또 되죠. 네. 또 미국이 유가가 좀 오르면 미국 내 이제 그 원유 채굴업자들도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어막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아무리 멍청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유가가 오를 걸 당연히 알겠죠. 그럼 이미 다 손을 다 쓴 상태에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 한들, 네. 아니면 일시적으로 거기 봉쇄를 안 해도 지금 누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를 몰고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계획되어 있던 배들이 못 빠져나오다가 뭐 비격을 당하고 이런 거지.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배들은 당연히 없겠죠. 없겠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그러니까 이란의 새로운 수뇌부가 뭐 이제 트럼프와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과 합의를 빨리 보는 거죠. 이 정도 맞았으면 네. 이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 요구하는 선을 뭐 들어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그런 단계가 가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은 필요하겠죠. 그 예. 일주일이 근데
또 크죠. 예, 한 일주일 맞으면 정신 차릴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어마어마한 폭격량을 준비하고 있죠. 미국이 물량으로 덤비면 네.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의 힘은 미사일밖에 없는데 방공망은 이미 다 끝났고요. 이 미사일이 방공망이 아마 살아 있었으면 이 최고 그 히메네인가요? 예, 그분이 안 돌아가셨겠죠. 예, 그 수뇌부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네. 그게 하메네이가 그분이 사망한 이유도 보면 결국에는 방공망이랑 경호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거 이제 아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AI를 썼다. 네. AI와 스타링크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과정은 새로운 수뇌부가 지금 그 지도자가 아직 선출이 안 됐어요. 네. 지금 과도 정부 상태인데 네. 세 명이 이제 과도 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누가 뽑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예전에는 이제 뭐 그 다음날 바로 뽑혔는데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모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모여있다 잘못하면 다 네. 죽죠. 네.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근데 우리 증시는 그러면 이미 약재는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전제만 보면 이게 뭐 한 2주나 3주 이내, 뭐 4주 이내 끝날 수 있다라는 게 예측이 되면 시장은 급반등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만 봐서는 그 장이 오늘 처음 열렸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다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오늘의 지금 코스피의 반응. 예, 좀 과하게 내려가고 있죠. 과하게 내려간다? 예, 과하게 오, 내려가고 그래요? 있죠. 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좀 강한 데다가 요때.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리밸런싱을 좀 해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를 지금 외부 변수 때문에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2월 2일 날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뭐 AI 버블론이 어쩌고 그쵸. 저쩌고 그러면서 미국이 한 1% 빠졌는데 우리나라 막 갑자기 막 5%씩 폭락하고 예, 장중에 지금은 전쟁 났다고 하니까 뭐 7, 8%씩 막 빠지잖아요, 네. 지금. 예, 그런 게 사실은 좀 오버하는 거다. 그럼 또 내일 또 급반응 나왔다가 또 네. 이제 뭐 또 빠졌다가 뉴스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아마 이번 주 한 주는 좀 예,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수 있다. 그럼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이거를 구조적으로 변동성 확대 시작이냐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거에는 조금 과한. 그거는 예, 그 숫자를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차트랑 그냥 지수만 보고 자꾸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차트리스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냐면 지금은 쉴 자리에서 이런 빌미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맞물린 거. 맞물린 거죠. 맞물린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뭐 방송에서도 삼성전자가 20만 원에서 한 22만 원의 박스권을 오히려 조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네.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게 맥커리가 얘기했던 뭐 300조 300원. 예,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다른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좀 쉼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 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쉼표를 이란이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드,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 근데 네.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제일 많이 하는 게 내일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더 나빠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긴 하지만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때 혹시 들어가기는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은 하시잖아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쟁은 항상 호재였지 지나고 보면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싸게 살 수 있는 호재. 네. 네. 아. 9.11 테러 났을 때도 폭락 나왔지만 다 금방 반등이 그렇죠. 나왔고요. 네. 그 뒤로 이제 뭐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모든 전쟁들이 주가를 일시적으로는 끌어내렸지만 네.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죠. 전쟁이 뭐가 좋은지 아세요 혹시? 뭐요? GDP를 높여줍니다. GDP요? 그렇죠. 무기가 네. 파괴된 거는 파괴된- 계산 안 하는데 생산하는 건 계산하죠. 그렇죠. 네,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네. 미군도 그러면 지금 계속 뭐 출가동 하겠죠. 예, 방산업체들이. 네, 그러면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아집니다. 이게 전쟁의 역설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사람이 다치고 죽고 물론 되게 참 안 좋죠. 애들을 네. 표하고 뭐 오폭이 나서 그쵸. 사람들이 죽고
전쟁은 안 나면 좋은데 저는 사실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가만 보면 잔인하게 또 이럴 때 예, 빠졌다가 이걸 기회로 또 올라갑니다. 참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도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과거랑 좀 빗대 보면은 이게 과거의 지정학적 충격 사례를 봤을 때 초기에 이제 급락을 하다가 회복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우리나라와 뭐 당장 작년만 봐도 그렇고요. 그때의 우리나라의 펀더멘털과 지금은 또 다르고 그렇죠. 기업 실적도 급격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졌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는 확실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2000포인트 무렵에 있을 때도 전쟁 때문에 빠지면 다 올라왔어요. 그냥 그거는 패턴인 것 패턴입니다. 같아요. 그렇죠. 예, 패턴인데 오히려 전쟁 수혜주로 찾죠. 오늘 유독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방산을 일부 좀 넣어놓으셔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맞아요. 예, 그건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방산주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였는데 네. 뭐 이번에 뭐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중동발 이슈 나오면 무조건 LIG 넥스원이 갑니다. 지금 그 자기 머리 위로 폭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방공망을 구축하려고 지금 서로 다 애쓰고 있는데 우리 고객들이 다 그쪽에 있어요. LIG 넥스원 고객들이. 그러면 이미 또 쌌죠. 지금 이제 많이. 그렇죠. 무기를 썼습니다. 성능도 확인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명중률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면 다시 사겠죠. 다시 사겠죠. 리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이고 네. 최근에 이제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또 마침 또 협상을 또 맺고 왔어요. 네. MOU를 맺고 왔죠. 네. 그게 좀 빨라지겠죠. 아, 그렇겠네요. 예, 빨라질 수밖에 없죠. 필요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 자기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다 지금 이란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쵸.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네. 그러면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지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제 호재죠. 전쟁이 만들어주는 호재가 방산주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 우리가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모든 전문가들이 한 달 안에 끝난다 그랬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한 달 안에 끝나건 뭐 1년이 가건 2년이 가건 3년이 가건 중요한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만 뚫리면 상관없다. 근데 그 참 시그널이라도 빨리 나와야지 뭔가 안정화가 될 텐데 그죠? 그 시그널 말고는 사실 다른 거는 기대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계산해 보면 이렇게 훼손됐을까요? 반도체는 중립이거든요. 사실은. 네. 전쟁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전쟁의 가장 핵심은 엔트로픽 예, 뭐 쓰니 안 쓰니 뭐 우리는 전쟁에 못 쓰게 하겠다. 근데 썼죠. 결론적으로 오픈 AI랑 계약을 했지만 네. 그건 향후고 기존 계약했던 엔트로픽 그거를 써서 이번에 정밀 타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미국의 이번에 중동에 이제 타격하는 것들을 봤을 때 스타링크와 그다음에 이거 위성망과 그다음에 지금 AI의 결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봤죠. 봤네요. 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국가들은 뭘 할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요즘에 강조했던 다 잊어버리셨지만 소버린 AI가 네. 다시 또 뜨겠죠. 그러면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정부 단에서의 수요가 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사람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어요. 20만 원대 붕괴됐고 100만 원도 붕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다 시청자, 투자자 분들도 똑똑하니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거의 다수거든요. 마지막으로 기회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올해의 마지막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기회.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한데 네. 이번 주에 뭐 또 18만 원, 19만 원, 뭐 18만 원도 갈 수 있고 17만 원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빠지면 빠질 때마다 나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회복은 된다.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참 이게 목표가를 저도 묻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중요한 수치니까 어디까지 그 간극을 보세요? 지난번부터 제가 목표가는 잘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저도 몰라서 그런 건데, 예, 그냥 한 4월 초까지는 한번 무조건 갈 것 같고요. 3월 다시 초. 네. 4월 초. 4월 초. 예,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확인한 후에 거기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오면 한 번 더 레벨업 하겠죠. 예, 그러면 길어지면 상반기 내내는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하이닉스도 그렇게 좀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관련된 주식은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둬도 되겠네요. 오늘 뭐 예, 굳이 안 파셨다면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유가를 얘기를 해보려고요. 앞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급등을 했는데 공세가 어쨌든 장기화되면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당장 뭐 내일 아침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좀 그 상단이 열려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증권회사에서 이제 한 20년 이렇게 있으면서 유가가 한참 뭐 많이 올라갈 때는 뭐 150불도 올라가고 그렇죠.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 3, 40, 뭐 마이너스도 봤죠. 맞아. 우리 그 코로나 시기 때. 네. 어떻게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지? 뭐 이런 보관비를 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유가를 어디까지 갈 거냐.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과 괜찮은 상황을 나눠서 얘기할 텐데 네. 뉴스는 뭐만 보도하냐면 최악의 상황만 보도해. 왜냐면 그게 더 자극적이거든. 130불도 갈 수 있고 150불도 갈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그것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현 상태에서 레인지를 얘기했겠죠. 그렇죠. 예.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래요? 예. 네. 예. 그 모든 유정을 다 알아볼까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중동전 한참 벌어지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선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데 네. 70년대 78년인가에 나왔던 이제 2차 석유 파동. 네. 이때 가장 무서웠던 시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비축유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축유를 보관하게 된 계기이긴 했는데 그때는 오펙 회원국들이 전체적으로 담합을 해서 감산을 했습니다. 네. 400만 배럴을. 그 당시 400만 배럴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은 별로 안 큰데.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건 석유 소비도 늘긴 했지만 유정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중동이 만약에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비중이 많이 내려갔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비중이 많이 내려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증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미국이 엄청난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장을 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뭐 욕먹고 있지만 미국의 유전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기분 좋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이제 팔만하네? 그리고 또 파겠죠. 예. 그럼 베네수엘라 지금 작업하는 쪽도 좀 늘리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면으로 보셔야 되는 게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 같지만 미국은 지금 거의 뭐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 뭐 조정이 나온 건 AI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조정이 나온 거지. 전쟁 때문에 빠지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실컷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네. 이것 때문에 한 3% 이상 빠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빠진 게 정당화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1% 이내의 하락이라든지 오히려 상승이 나온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급반등 나오겠죠. 아, 그렇게 또 보고 있으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실 때는 유가는 어쨌든 당분간은 상승으로는 가는 추세기는 그렇죠. 하겠네요. 근데 그렇죠? 진짜로 위험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호르무즈 지금 봉쇄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유가 흐름을 제가 반응을 딱 봤는데 오히려 빠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예측하고 있다. 예측. 가격은 다 반영을 했다. 근데 여기서 폭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유가는. 네. 예. 그럼 요 관련 주식도 관심이 꽤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제 SOL을 예전에 한 6만 원대부터 좋게 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정유주가 매력이 없죠. 다 안 사셔요. 그죠. 쉽지 예, 않죠. 예. 선택하기. 근데 이제 좀 중장기로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권유를 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따라가기 힘들죠. 근데 정유주가 올라온 게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오다가 이제 그 정유사들이 증설을 안 했어요, 그동안. 전기차가 많아지면 휘발유가 별로 안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증설을 별로 안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를 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캐파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거고 예전에 유가가 떨어지는데 정제 마진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유가가 뭐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근데 지금 기름값까지 조금씩 올라가면 네. 더 좋아지죠. 음. 예, 그러니까 오늘 가장 반응을 세게 하는 게 S오일인 S-오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갖고 네. 있는 분들은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음. 부분이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해결이 됐다 그러면 또 확 빠질 수 있죠. 음. 예, 근데 이제 제 마음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 갔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상당히 아주 많이 남는 많이 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네요. 예.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비중을 좀 네. 줄일 타이밍으로 잡아야, 왜냐면 오버슈팅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알겠습니다. 해결돼 버리면 또 쫙 빠질 수도 있죠. 의외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이 확 내려가니까 네. 또 지정학적 이슈가 되니까 음. 아무래도 금값이 네. 오랜만에 듣는 느낌이기도 해요.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략인가 싶기도 해요. 금이나 금 ETF로 주식이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그쪽으로 살짝 이렇게 좀 전략을 짜보는 것도 답인가? 라는 생각이 굳이 들거든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금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은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안전자산이다라고 예전에는 확실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죠.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별 불안해하지 않는 게 만약에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고 전쟁 때문에 위기가 생겼으면 비트코인이 더 폭락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 금값도 좀 오르고 있고 달러값도 좀 오르고 있고 근데 금 달러는 어차피 전쟁 상황이 되면 조금 반등을 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금리 주식시장이 좋을 때 같이 올라갔죠. 그죠. 미국 조정받으니까 같이 빠졌죠. 예. 더 이상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보시긴 좀 어렵다. 사실 말하면서도 이제는 아리까리하기도 예. 해요.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ETF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금 ETF요? 아니 금 ETF 아, ETF로. 지수 ETF 사시는 지수 게 ETF. 예, 반등 여기가 더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사실 제일 문제는 지금 어렵게 내려놓은 환율이거든요. 환율은 그냥 걱정 안 하셔도 어떻게 되는 게 보세요? 네. 이것도 어차피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올라온 거지. 사실 미국 금리도 좀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 때문에 자금을 더 조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네. 관세가 위법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경제 위기 수권법인가 뭐 그것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 건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한테. 네. 그거를 지금 계속 물어줘야 돼요.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돌려주라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채권금리가 튄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이슈 때문에 튄 거예요. 되게 웃긴 게. 근데 이제 달러 가격이 강해지는 거는 네. 이제 전쟁이 나면 뭐 모든 국가에서 자기 통화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달러를 사실은 그렇죠. 이란 내부에서도 달러 사재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부 달러가 좀 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이게 뭐 원화가 약해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사그라들면 다시 내려오겠죠.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 국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신감과 믿음이 있다는 말씀도 들리고 그래서 회복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저는 읽혀졌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 어쨌든 이게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병동성은 시작이 됐고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조금의 변동이 필요할지 예를 들면 아까 S홀도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빠지는 건 좀 모으고 빠지는 거 모으고 많이 오른 걸 좀 덜어내야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외부 변수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네. 뭐 S오일이 만약에 오늘 25% 30% 가고 LIG 넥스원이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러면 네. 그걸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금 덜어 놓으시는 게 맞죠.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나눠서라도 좀 팔아 놓으시는 게 맞고. 현금으로. 현금이 그러니까 다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조금 덜어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랑 이런 거 파는 거거든요. 그냥 다 파는 게 아니죠. 네.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냥 내 포트에서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이미 이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비중을 좀 조절을 좀 하시는 게 맞고 여전히 반도체를 50% 이상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여전히. 예. 근데 내가 지금도 50%가 훨씬 넘는다. 네. 그럼 조금 이 기회에 뭐 반등 나올 때 좀 정리를 좀 해놓으셨다가 가격을 내가 꼭 꼭대기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해놓았다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오늘 많이 빠지는 섹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현대차가 오늘 뭐 10%까지 빠지면 내가 없으면 그때 좀 사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미를 좀 살리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잔뜩 사놓으시고 삼성전자 10% 갖고 있고 뭐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장이 올라가도 네. 내 계좌는 뭐 체감이 안 되고 이 80% 사놓은 거가 안 움직이면 움직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왜 포트폴리오를 쓰냐면 이런 장에서 빚을 발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포트폴리오의 기본 원칙은 네. 악재가 나왔을 때 덜 빠지게 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악재가 나오더라도 네. 나머지 종목들이 방어해 주니까 전체 계좌 수익률은 그나마 좀 덜 빠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도 섹터가 어디냐? 네. 전문가한테 툭 치고 물어보면 다 반도체라 그래요. 그렇겠죠. 그럼 그거는 절반 이상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막 올라오면 이건 내가 그래도 한 20, 30%는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방산 뭐 조선 원전 이런 거 합쳐갖고 내가 20, 30% 갖고 있으면 다 꽉 찼죠. 네. 그럼 그 안에서 조정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늘 LIG 넥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랐으면 조금 덜어서 뭐 많이 빠진 현대차를 좀 더 사고. 뭐 아니면 삼성전자를 좀 더 사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팔아 그럼 다 팔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거죠. 50%, 100에서 50%를 반도체를 갖고 있어도 이 50에서 얼마를 파는 게 맞는지조차도 결정을 못 하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쵸, 1억짜리 계좌가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6천만 원이 됐으면 1천만 원 정도는 팔아서 다른 거 사시면 되죠. 그게 참 내 용기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하셔야 돼요. 네. 사실 이거 주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T라는 마음으로 네, 딱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네, 쉽지 네, 않죠. 네, 감정이 네. 들어가는 곳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잘 계속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되게 뻔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 아니기는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라도 갖고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뭐 말씀하신 아까 정유도 있고요. AI도 있고 그런 걸 그쵸.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좋아질 만한 데는 사실은 뭐 많죠. 뭐 방산도 있고 뭐 해운도 있고 정유도 있고 뭐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쪽은 변동성이 크겠죠. 크죠. 그렇죠. 근데 방산도 펀더멘탈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슈로 오른 거잖아요. 정확히 그렇죠. 얘기하면. 그러면 속도가 좀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과반영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뭐 지금 현대차가 빠질 이유가 있었나요? 중동 전쟁 터진다고 그렇죠. 차가 덜 팔리나 로봇 계획에 차질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죠. 네. 새만금 짓는 거랑 뭐 상관 큰 있나요? 상관없죠. 예. 그러면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이익 훼손이 나올 게 없죠. 예, 오히려 지금 환율이 떠가지고 예, 오히려 환차 이익은 더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큰 파도에 따른 이제 매크로의 이슈 때문에 개별 종목이 빠진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바람에 휘둘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네. 많이 떨어진 종목도 사실은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으면 과매수가 된 거는 좀 팔고 과매도가 된 건 좀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 뭐 현금을 갖고 계시면 뭐 내가 보수적으로 한 며칠 더 보겠어. 그럼 며칠 더 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나눠서 사시고 이제 습관을 좀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고. 늘 머리엔 있지만 늘 쉽지 않은. 예. 근데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당장 궁금한 건 내일이거든요. 네. 뭐 미국 증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표님의 뭐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내일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흐름을 보시는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지금 뭐 6천이 뭐 또 붕괴 이러면서 또 이제 기사가 막 나오겠죠. 네. 예. 나왔죠 뭐 이미. 예. 네. 그런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의미 없어서요? 예. 왜냐면 붕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2,000포인트에서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 네.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네. 지금의 6천을 네. 보는 게 사람이니까요. 또. 그냥 흔들림은 항상 있는 겁니다. 장은. 그래서 고점 대비 뭐 10% 이내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를 네. 인정하시고 그냥 그러면 좀 편해지죠. 그럼 좀 편해져요. 저도 지금 네.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동안 안 쉬었잖아요. 지금 1월 첫째 주 조정 받고 기간 그쵸. 조정을 받고 네. 우리가 지금 2월 둘째 주부터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한 거의 10거래일 이상, 12거래일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제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 좀 과하게 쉬었다. 그러면 또 내일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 박스권을 이번 주는 좀 만들면서 눈치를 좀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가 또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조금 그냥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란이 미국에다가, 미사일만 안 쏘면 됩니다. 그 또 어렵네요. 그럼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금이나 뭐 은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주의세요? 어떠세요? 그거를, 자산이 한 100억 넘어가시면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식이다. 금융자산이 네.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주식을 신경 써라. 네, 오히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란 공습으로 인한 경제 여파 긴급하게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부디 평화롭게 빨리 해결되는 마음으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